안녕하세요. 명작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입니다. 그 소설을 읽은 기억은 잊었지만 이 문구가 어디에선가 여러 번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이 글귀로 우리는 삶의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침은 뭐든 파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너무 지나치다 보면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생긴 것은 그대로 또 빠져나갈 거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 노력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갖춰 나가는 건 그에 걸맞는 노력들, 정성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유를 하나씩 둘씩 찾기보다는 내가 묵묵히 현재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처지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발버둥 쳐보고 좀 더 애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짜, 거저 주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긴 것,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지 않았는데 우연히 들어온 게 내가 그걸 움켜쥐고 정말 오래오래 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란 어렵죠.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한때는 미친 듯이 책에 빠져 살 때가 있었고, 지금도 주말이면 책을 빌려서 집에 쌓아놓고 하나씩 둘씩 읽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책을 읽고 또 여러 책을 소개받아서 나중에 또 읽어야지 하는 다짐도 하죠. 이런 소설이나 아니면은 경제 경영 서적을 읽으면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혹은 또 힘든 일을 겪었는지를 저는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요 며칠 사이에는 고려 영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민음사의 책인데요. 고려 영감을 읽으면서 고려 영감이라고 하는 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두 딸에게 참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두 딸은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정성을 그렇게 잘 모르는 거죠. 또한 또 되게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 사교 사회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돈 많은 여성을 만나서 후원을 받아서 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공하게 이제 찌들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참 정상적인 모습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그 사교 사회에서 다른 누군가 여성을 만나서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이의 이제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돈이 최고이고, 뭐, 명예, 그리고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좀 반성하게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까, 지혜를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책을 좀 더 가까이 하죠. 명작의 길을 묻다라는 책은 이 책에서 여러 종류의 다른 책들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소개해 주는 책들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읽어야지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는 거죠. 명작의 길을 묻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교훈들을 이제 알려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명작에게 길을 묻다. 내부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명작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 작가 송정림 님을 강연하는 것들을 한번 들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했는데 그게 또 나름의 또 인기를 얻어서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보고 느끼고
먹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보는 거, 읽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는 책, 제가 읽는 책이 저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명자의 길을 묻다는 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힘든 외로움이나 고민들이 책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소설책에 있는 인물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라며 위로를 얻는 거죠. 명작을 읽는 습관은 닥쳐올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매우 의미 있는 얘기 같습니다. 매우 좋은 얘기죠.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감사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자에게 길을 묻다. 위대한 유산에서 피위받은 위대한 유산은 재수로 받은 막대한 돈이 아니라 가난한 대장장이 자형 조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이었던 거죠. 누구나 기만에 빠질 수 있고 유혹의 진흙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진창 속에서 끌어내는 힘, 그것은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는 신뢰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통장 잔액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저택보다 더 풍요로운 것은 추억일 겁니다.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신뢰의 눈빛일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근심의 감옥. 지난 것들은 모두 아름답고 현실은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향수의 감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는 선마의 감옥.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증오의 감옥. 이런 여러 채의 감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감옥을 이렇게 여러 채 치워놓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며 또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의 벽을 허물고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할 때 타인의 감옥은 그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잘 될 거라는 믿음과 낙관이 걱정의 감옥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지나가버린 옛날보다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는 일은 향수의 감옥을 열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감옥의 문은 열릴 거다라는 거죠. 그 어떤 기억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복수의 유일한 방법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 짧은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제 반성하는 거죠. 내가 과연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는가. 간절한 열망,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좋을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건가. 내가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마음,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인생의 바다에서 순행하려면 선실에 앉아있지 말고 가판 위로 올라가 직접 키를 잡으라고 충고한 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루소는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하죠. 산다는 것은 숨쉬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인간의 존엄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관광객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내 발로 뛰며 내 마음 가득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삶의 여행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건 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책들에 나와 있는 문구인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절망과 희망 중에 어떤 것을 고르냐.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그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근데 그 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얘기한 자신을 들여다봐라. 마음속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별이 1000개나 더 있다. 그곳으로 여행을 가라.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을 읽으며 느끼며 저는 제 스스로 계속 감사해야 하는 거죠.
다양한 의미를 깨우치고 좀 더 현명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삶은 수많은 장면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불안해도 나중에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공경과 고민이 나에게 약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수선하지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